자, 19조까지 돌았습니다. 19페이지 제3조입니다. 중개대상물의 범위까지 돌았습니다. 자, 다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우리 법 제1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1조는 목적이었습니다. 목적하고 들어오면 체크하셔야 될 것.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최종 목적은 뭐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이 법 제2조는 방금 진행됐지만 용어의 정의고 모두 몇 개? 6가지는 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6가지에 관한 내용으로서 하나하나 중요한 단어들을 짚었습니다. 이제 제3조는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물건,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정리해 줍니다. 상식적으로 중개대상물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네. 중요하죠. 자,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자동차, 세탁기, 비행기 이런 거 중개하지 않습니다. 자, 중개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제시입니다. 하단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라 하여 법조문이 나타났고 법정 중개대상물의 종류 1번 토지 찾았나요? 동그라미. 2번 건축물 동그라미. 3번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을 동그라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를 중개대상물이다 그럽니다. 자, 아주 중요하니까 제목 기억하셔야 됩니다. 토, 건, 입, 광, 공이 중개대상물입니다. 이 5가지 물건에 대한 이름만 알아도 시험에서 몇 번이나 걸었습니다. 이거를 5가지를 중개대상물로 합니다. 그런데 조문을 딱 보니까 토, 건은 법률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 제3조에서 제시하는 물건이고 입, 광, 공은 어디서 제시하는 거다? 시행령. 시행령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대통령령 그럽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도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문제를 물을 때는 중개대상물은 법률로서만 규정되어 있다. OX, X 어디에도 있다? 시행령에도 있다. 여기까지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이 어디서 구분되어 있느냐 정리하셨고 이 토지 건축물을 한마디로 뭐라고 부른다? 부동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이다 그러면 되겠죠. 당연히 부동산은 중개대상물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3가지 물건은 부동산은 아니면서 부동산적인 성질이 있으니까 이를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혹시 학계론에서는 의제부동산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부동산으로 봐준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중개대상물은 부동산만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X 되겠습니까? 부동산과 무엇을 포함한다? 준부동산을 포함한다. 여기까지도 따라 붙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준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준부동산이 약 20몇 가지나 있습니다. 몇 가지나 있다고요? 20 몇 개나 된다고요. 그런데 20 몇 개를 다 중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몇 개다? 3개. 입광, 공만 중개대상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모든 준부동산을 중개한다 하면 틀려요. 20 몇 가지를 다 하는 게 아니고 3가지만 가능하더라.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지금 법조문을 분석한 겁니다. 중개대상물은 부동산만을 의미한다. X, 준부동산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모든 준부동산을 포함한다 하면 틀린다까지도 지금 법조문을 가지고 확인하셨고 오른쪽에 보면 전제 조건에 별표를 탁 찍어놓고 이 물건 5가지라 하더라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사법상 거래 행위의 대상이 될 것. 자,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된다는 말이 사건이 설정될 것. 사건이 뭐죠? 개인의 권리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개인의 권리가 설정되어야 되니까 옆에다가 표시하기를 국가 소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개인 소유여야 한다.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덕수궁은 건물이다 아니다? 아우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지금 아니다 한 사람은 그럼 덕수궁이 바다입니까? 하늘입니까? 그러니까 덕수궁은 아름다운 건물이죠. 건축물이지만 중개대상물이 안 돼요. 왜 안 된다?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방금 보다시피 이 5가지 물건이라도 사건이 설정되어야 돼. 그 말은 국가 소유는 안 된다까지 따라 붙어야 됩니다. 무주토지. 무주토지가 뭐죠? 주인 없는 땅입니다. 밖에 가면 주인 없는 부동산이 있다 없다? 있어요.
주인 없는 부동산은 누구 것이다? 국가 소유예요. 그러니까 무주 토지는 토지라도 중개대상물이 안 돼요. 사건이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소유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체크하시고. 두 번째 2번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있어야 돼요. 자,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있어야만 이 물건을 거래할 수 있다. 아, 중개행위라는 말을 힘들어 할까 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아파트는 건물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아파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사건이 설정돼 있죠. 개인의 권리고 아파트는 건물로서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사망을 합니다. 자, 아버지가 사망을 하면 아파트는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 그 정도는 압니까? 상속이 된다. 누구에게 상속된다? 자식에게. 그죠? 그럼 자식이 하나만 있다고 봅시다. 그럼 자식에게 상속되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상속이라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물건이 변동되었죠. 자식 이름으로. 자, 그러면 지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중개대상이 되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상속되는 아파트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상속이라는 법률의 규정에서 물건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자식이 상속을 딱 받으면 지금부터는 뭐라고 불러야 된다? 상속받은 아파트. 이렇게 부르겠죠. 상속받은 아파트는 중개할 수 있다. 187조는 등기하고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 토, 건, 입, 광, 공 5가지 물건이라도 중개를 개입할 수 있어야 되지 상속 같은 것들은 안 된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근데 조심할 것, 상속받은 아파트는 되는 거예요. 등기하고 처분할 수 있으니까. 아파트라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상속되는 아파트는 안 됩니다. 중개가 개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중개가 개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자식이 하나만 있다고 보고 이 자식이 중개업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아파트를 내 것이 되게 해주면 수수료 얼마 주겠어. 지금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저절로 법률의 규정에서 물건이 바뀌는 걸 수수료 얼마 줄게 하는 것도 웃기고, 그죠? 그런 이상한 자식이 있으면 아버지 눈 못 감습니다, 완전히. 그죠? 저절로 물건이 변동되는 것은 개입할 수가 없다. 크기에 관련되는 것이 판결받은 아파트는 되지만 판결이 되는 아파트는 안 돼요. 공용, 수용 받은 것은 되지만 공용, 수용되는 건 안 돼요. 상판, 공경기, 경매 받은 아파트 당연히 중개대상물이 되죠. 근데 경매가 되고 있는 아파트는 중개할 수 없다고. 경매가 되고 있는 아파트. 그래서 이 개념을 잡으시려면 이걸 잡으셔야 돼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되는 것은 중개가 안 돼요.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되는 게 뭐다? 상, 판, 공, 경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조심할 것, 판결되는 아파트 안 됩니다. 판결받은 아파트는 됩니다. 경매되고 있는 아파트는 안 된다니까. 법률의 규정에서 물건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경매받은 아파트는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짠짠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되는 상판, 공경은 중개의 대상이 안 됩니다. 받으면 되고.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되는 것, 상판 떼기 보면 공경해야 된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상판 떼기 보면 공경하는 것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전제조건 밑에다가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있을 것 있죠. 거기다가 상판, 공경, X 이렇게 표시해 놓으셔야 돼. 상속, 판결, 공용, 수용, 경매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받으면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거 구분이 예민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전제조건을 보시면서 이제 하단에 드디어 이 물건들의 내용으로서 첫 번째 토지부터 출발을 해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단에 이렇게 나옵니다. 토지의 등록 단위는 무슨 단위? 필지 단위 또는 필 단위이므로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는 분필의 절차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매매 및 저당권의 설정이 될 수는 없으나 한 필지의 일부에도 뭐는 가능하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용익물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익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은 가능하므로 한 필지 일부의 토지라 하더라도 중개대상물은 된다. 그거 줄 거 놓고 지금 이 스토리를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중개대상물 토, 건, 입, 광, 공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토지는 어떤 성질을 가져갑니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토지를 한마디로는 뭐라고 부른다? 토지를 한마디로 땅 그럽니다. 자, 땅을 거래할 사람들이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거래할 범위와 거래할 단위를 알아야 됩니다. 토지를 거래할 때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범위는 책이 없어요. 지금 자꾸 찾고 있으면 안 돼요. 거래할 범위는 민법이 말하기를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상하를 포함한다. 이렇게 민법이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를 하나 샀다, 팔았다 이렇게 거래를 할 때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땅을 하나 샀다, 팔았다 할 때는 그 토지를 거래할 때 껍데기만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위의 권리와 아래의 권리를 포함한다. 민법이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내 땅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땅이요 할 때는 껍데기만 말하는 거다. 위아래 권리를 포함한다. 위아래 권리를 포함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토지를 거래할 때는 입체적 거래이다, 평면적 거래이다. 토지는 입체적으로 거래합니다. 위아래를 다 포함합니다. 자, 거래하는 단위는 방금 뭐라고 했다? 필지 단위로 거래합니다. 그럼 필지 단위라는 말은 나는 땅을 한 마리 팔았다, 두 새끼 샀다 그러면 안 돼요. 토지를 거래하는 단위는 필지 단위로 거래합니다. 한 필지 샀다, 한 필지 팔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필지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필 하는 말이 더 정확해요. 토지가 땅이잖아요. 토지 한 필지 하면 또 땅이 또 붙잖아 지금. 그러니까 토지 한 필 이래야 이게 정확한 말이라고 그죠. 우리 습관적으로 필지를 많이 써요. 역전 앞에 간다.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잖아. 역전 하면 벌써 이게 앞이잖아 그게. 근데 또 앞에 간다. 그 역 앞에 간다 이 말이잖아 그죠. 정확하게 표준 발음은 역 앞에 간다, 역전에 간다 이래야 되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역전 앞에 간다 이래 말한다고 그죠. 그런 개념하고 같아요. 한 필 단위로 거래합니다. 토지 한 필을 샀다, 토지 한 필을 팔았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요. 이 말은 필지 단위로 거래한다라는 말은 한 필의 일부에는 뭐를 줄 수 없다? 소유권을 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한 필 단위로만 거래해야 되니까. 그런데 한 필의 일부에는 소유권을 줄 수 없지만 방금 보다시피 한 필의 일부라도 뭐는 가능하다? 용익물권이나 임차권은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정해줬습니다. 자, 그래 놓고는 이제 출제했던 문제 줄 것이었는데 여러분들은 토지는 반드시 한 필 단위로만 거래하여야 한다. O, X. X. 한 필의 일부라도 뭐는 된다? 용익물권이나 임차권은 소유권은 한 필 단위로만 거래해야 돼요. 되겠죠? 자, 토지의 성질을 보셨다면 두 번째, 건축물은 또 어떤 성질을 가져갈까요? 건축물 한번 읽어봅시다. 교재 2번에 1번 건축물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며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와 일체로 거래할 수도 있고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2번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과 현존하지 않는 장래의 건축물, 장래의 건축물을 뭐라 부른다? 분양권 그럽니다. 동그라미 딱 해놓고 나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중개대상물이 된다. 3번 현존하는 건축물은 동 단위로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 동의 1호라 하더라도 집합건물로서 구분 등기가 가능한 것이 현실이므로 한 동의 1호도 독립적인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한 동에 한 호에 한 실이라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되면 중개대상물이 가능하다. 4번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자, 그 내용을 싹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건축물을 거래할 사람들이지 뭐 집을 짓고 이사가고 이럴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역시 거래하는 범위와 거래하는 단위를 알아야 된다. 자, 건물을 거래할 때 범위, 개공사가 거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어디까지 보느냐? 지금 이 문제거든요. 어디까지? 미등기 건물도 건물이고 무허가 건물도 건물이고 신축 중인 건물도 건물이고 신축 예정인 건물도 건물이다 하여 건물의 범위를 아주 넓게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부동산 공법에서 건축법에서의 건물이라는 것은 바닥과 기둥과 지붕이 있어야 건물이고 들으셨죠?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에서의 건물은 그런 거 아닙니다. 미등기도 되고 무허가도 되고 신축 중, 신축 예정인 건물을 모두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신축 중이라는 것은 만약에 10층짜리 빌딩 중에 지금 1층만 지었어요. 이것도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있어. 건물로 보기 때문에. 더 재밌는 것 신축 예정인 건물도 건물로 보는 거예요. 신축 예정이라면 현장에 지금 가보면 뭐가 있을까요?
땅만 있겠지, 그죠? 땅만 있는 건물을 뭐라고 부른다? 분양권 이렇게 불러요. 이 분양권은 앞으로 건물을 지을 예정이잖아, 그죠? 예정인 건물도 건물로 봅니다. 조심해야 될 거, 분양권이라 그랬지. 설적 시험에서 입주권 들어오면 X입니다. 여기까지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이 된다. 근데 입주권 하면 X 표시할 것. 자, 거래할 단위도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집을 사고 팔 때는 집 한 마리 팔았다, 집 두세 끼 샀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건물은 동 단위로 거래합니다. 동이라는 것은 창동, 상계동 그런 동이 아니고 건물 동자를 씁니다. 건물 동자. 한 동 샀다, 두 동 팔았다. 동 단위로 거래합니다. 결국 이 말은 뭐를 요구합니까? 한 동의 일부에는 뭐를 줄 수 없다? 소유권을 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이제 법률 용어로 만나는 거죠. 한 동의 일부는 소유권을 줄 수 없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1층짜리 집이 있습니다. 1층짜리 집도 건물이잖아요. 그럼 이걸 사고 팔 때는 한 동 전체를 샀다, 팔았다 이래야 되지. 싱겁은 놈이 반 동만 샀게 팔아라. 여러분 건물은 반을 깨면 쓰지도 못하지만 줄도 못 꺼요. 입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은 반드시 한 동 단위로 거래해야 돼. 소유권을 주고받을 때는. 그렇지만 너무나 잘 알죠. 한 동의 일부라도 뭐는 가능하다. 용익물권이나 임차권은 당연히 되더라고. 왜 되는가 하면 1층짜리 건물에 방이 4칸 있습니다. 한 칸만 새 살게 된다 안 된다? 되지. 그래서 한 동의 일부라도 뭐는 가능하다. 용익물권이나 임차권의 설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동의 일부의 소유권을 줄 수 없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줄 수 있는 거 집합 건물, 금방 교재도 읽었지만 집합 건물하고 탁 들어오면 저절로 뭐가 생각난다? 아파트가 딱 생각나죠. 자, 아파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101동입니다. 101동에 여기 있는 501호만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아파트는 동 단위로 원래 건물은 거래해야 되지만 집합건물법에서는 인정을 해준다고. 한 동의 일부라도 소유권을 거래할 수는 있다. 되겠습니까? 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법률용어로 정리했습니다. 아주 독특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2번 내려오니까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 놈은 중개대상물이 한 번은 된다 그랬다가 안 된다 그랬다가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정리했습니다. 뭐라고? 이 명인방법이라는 관습상의 공시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는 별개로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므로 독립적인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된다에 동그라미 딱 해놓습니다. 그런데 밑에다가 저당권 설정 X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저당권을 설정한다 하면 X.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명인 방법을 갖추었다. 그 말은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그랬거든요. 수목이 나무입니다. 나무. 명인 할 때 한자로 적으면 밝은 명자에 인정하다 할 때 인자 씁니다.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명인방법이라는 말이 이런 겁니다. 여기 야산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야산에 나무들 수목의 집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나무도 수억짜리가 있다는데 동의하십니까? 나무 한 그루에 수억짜리가 있습니다. 한 그루에 수억이면 10개면 수십억이고 100개면 수백억의 재산 가치가 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 주인은 알겠죠?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내 거요 하면 자기는 알겠지. 저기서부터 저까지가 내 거다. 그죠?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말하면 잘 알아볼 수 있다 없다 모르겠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판례가 울타리를 탁 치고, 그죠? 울타리만 치는 게 아니고 앞에다가 내 거라고 명패를 딱 붙여놔요. 그러면 누가 지나가더라도 이거는 누구 거다를 알 수 있죠. 이거를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방법, 명인방법을 갖췄습니다. 자, 이 명인방법을 갖췄다라는 말은 결국은 뭐가 돼 있는가 하고 똑같다? 등기된 효과가 있다. 이 말하고 같은 거라. 그죠? 여러분 등기의 효과가 뭡니까? 등기는 공시력이 있다. 들었습니까? 이 물건이 누구 거라고 제3자에게 인정해 주는 게 공시방법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등기는 안 돼 있지만 등기된 효과가 있다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부동산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제 이 스토리가 이래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라고 정리됐다? 중개 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정리됐다고. 한 번은 된다 그랬다가 안 된다 그랬다가 시험에서도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명백하게 명인박물 같은 것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런데 등기된 효과가 있다 그랬지 등기가 돼 있다는 소리는 안 했잖아요. 그 등기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그거 구분해놔야 돼요. 이게 뭐하고 연결되는가 하면 바로 밑에 있는 임목 때문에 중요한 거라 이게 사실은 그죠. 자, 그래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3번 그러니까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임목이 중개대상물이 된다. 일단 임목의 동그라미. 바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존 등기를 한 것이다라는 거 보이시죠? 줄 딱 꺼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4번 광업재단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4번 광업재단의 동그라미. 5번 공장재단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자, 이 세 가지 물건을 지금 정리를 하는데 이 세 가지 물건 지금 뭐라고 했다? 임목. 임목은 한자로 적으면 설립자의 나무 목자를 적습니다. 서 있는 나무를 뭐라고 부른다? 임목 그럽니다. 광업재단, 공장재단이라는 물건이 지금 동그라미를 하셨는데 자, 이 물건들은 무슨 영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주 독특한 물건들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개공사들이 부동산을 거래한다. 그러면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주로 아파트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 아파트가 뭐다? 건물이잖아요. 또는 상가도 많이 거래하죠. 오피스텔 이런 것도 거래하죠. 원룸 이런 것도. 대체적으로 전부 다 뭐다? 건물에 건물. 그 다음 토지도 거래하죠. 세월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요. 내가 부동산을 좀 가지고 있다. 또는 내가 부동산을 처분했다. 라고 부동산 하면 사람들은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토지가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내가 부동산 좀 처분했다. 내가 부동산 하나 가지고 있다. 이러면 대체적으로 토지인데 지금은 부동산 하면 건물도 많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많은 건물들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나 부동산 좀 있다 하면 아, 저 사람 아파트 몇 개 있는갑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은 거의 부동산, 토지, 건물로 거의 다 이루어지죠. 사실은 그죠? 그런데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독특한 물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래는 거의 다 여기서 일어나는데 요거는 시험용으로 기억을 해놔야 된다고요. 근데 요게 한 3년에 한 번 꼴로 나와요. 시행령에 있는 물건이. 지금이 한번 나올 때가 됐다고요. 최근 3년 동안 어디에서만 물었기 때문에 토지, 건물에서만 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잘 봐야 된다고 이거를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임목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독특한 물건인데 이 물건들에 대해서 출제위원이 문제를 묻고 싶을 때는 공통점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뭐다? 이거는 준부동산이라 그랬다. 맞습니까? 아까 했잖아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준부동산도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이 무조건 찾아내야 될 것. 이 세 가지 물건을 뭐라 부른다? 준부동산이라 부른다. 공통점이잖아요. 자, 그러면 준부동산은 무슨 뜻일까요? 의제부동산, 준부동산이라는 뜻은 부동산은 아니면서 부동산적인 성질이 있으니까 준부동산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준부동산이 뭐라고요? 부동산은 아니면서 부동산적인 성질이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부동산은 아니면서 그랬으니까 이거는 동산이면서 이 말이잖아. 동산이면서 부동산적인 성질이 있다. 무슨 성질이 있을까요? 자, 그럼 이걸 이해하려면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를 알아야 말을 할 수 있다고요. 아까 우리 볼펜을 동산이라 그랬죠. 자, 동산은 등기해야 그 볼펜이 내 겁니까? 내가 점유하고 있으면 됩니까? 점유하고 있으면 내 거예요. 그 동산은 점유로서 표시하고 부동산은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표시하는 게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예요. 자, 다시 아파트는 부동산이다. 이 정도는 아십니까? 자, 아파트는 부동산인데 아파트에 내가 살고 있으면 내 겁니까? 등기해놔야 됩니까? 등기해놔야 되잖아. 봐요. 그럼 부동산은 등기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준부동산이라는 것은 동산이면서 부동산적인 성질이 있다 그랬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돼 있다? 등기가 돼 있다. 이 말. 등기가 돼 있으니까 준부동산으로 봐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지만 등기가 돼 있다는데 등기를 처음 하는 등기를 뭐라 그런다? 보존 등기라 이렇게 부른다고요. 이 정도는 이제 알아들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등기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등기 뭐라 부른다? 보존 등기. 등기가 돼 있다는 말은 저절로 보존 등기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게 준부동산의 공통점이에요. 자, 여기서 무슨 권을 설정한다고요?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랬지. 전세권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공통점으로 첫째 줄 딱 알아야 된다고요. 자, 알았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출제위원회도 그 다음 물어야 될 거.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것들은 중개대상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등기가 어디 돼 있을까를 출제위원회는 묻고 싶어진다고. 이게 등기가 돼 있으면 이제 거래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임목이라는 것도 설명하면 임목은 서 있는 나무라 그랬잖아요. 자,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나무가 서 있지 누워 있는 것도 있습니까? 누워 있는 거 있습니다. 벌채하면 누워 있습니다. 벌채된 나무는 뭐다? 동산입니다.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 있는 나무가 임목입니다. 자, 그러면 서 있는 나무가 임목이라는데 지금 우리 밖으로 나가면 길가에 나무들이 길가에 다 서 있죠. 그거 임목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가로수라 부릅니다. 가로수. 임목은 등기가 돼 있다니까 보존 등기가. 그죠? 그래서 등기가 돼 있어야만 임목이라 부르고 등기가 돼 있으면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제위원이 이 임목은 어디 등기돼 있습니까를 물어 들어온다고. 왜 그러면 등기된 걸 알아야 계획공사가 거래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나무를 등기하는데 뿌리에 등기를 했다. 골 때립니다. 나무 뽑아가지고 등기 안 돼 있네. 다시 심어라. 지금 이래가 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만약에 껍질에 등기를 한다. 껍데기 다 벗겨놓고 등기 안 돼 있네. 다시 입혀라. 나무 다 잡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등기되어 있는 위치는 나무가 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나무가 어디 서 있을까요? 토지에 서 있겠지. 그죠? 저 바다 위에 구름 위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임목은 서 있는 나무니까 토지 위에 서 있으니까 토지등기부 어디에 취지가 기재된다? 표제부에 취지가 기재된다. 이게 임목의 50%입니다. 시험에서. 그러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이 나무가 가치 있는 나무입니다. 아주 수억짜리 나무라고 합시다. 그럼 이 나무가 등기가 돼 있으면 이제 중개업자가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럼 등기되어 있는 위치는 나무가 서 있는 주소를 여러분이 안다니까요. 여기 이 나무는 뭐 노원구 상계동 17번지에 있는 나무다. 그러면 노원구 상계동 17번지라는 토지 대장을 딱 떼보면 표제부에 등기가 돼 있음을 표시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거래할 수 있는 임목이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알아야 뭐 그 계획공사들이 거래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죠? 그래서 위치를 알아놔야 된다고요. 토지등기부 표제부의 취지가 기재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치를 알았고 어디에 뭐를 등기했습니까 하니까 나무를 등기했겠지. 나무를 등기하니까 이걸 임목 그렇게 부른다고요.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토지를 등기하면 토지등기부가 있고 건물을 등기하면 건물 등기부가 있다는 거 이해하시죠? 그럼 나무를 등기했으니까 임목 등기부라는 것도 있다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임목 등기부를 볼 일이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대도시에는 임목을 거래할 때가 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서울 시내만 하더라도 법무사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밥만 먹고 등기부 보는 게 자기 일인데 수백 명의 법무사들이 30년을 근무해도 임목 등기부 한 번도 못 볼 때 있어요. 왜? 볼 일이 없는데 뭐 거래할 일이 없는데. 그러면 주로 임목 등기부는 어디서 돌아다닌다? 나무가 가치 있는 곳이 거래하는 곳이 있겠죠. 강원도, 영월, 태백, 삼척 이런 데 가면 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임목을 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대도시는 여러분 거의 볼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임목 등기부가 만들어졌고 뭐를 등기했다? 나무를 등기합니다. 나무를 등기하니까 이걸 임목 이렇게 부른다고요. 자, 임목에 대해서 보충 수업 한번 해봅시다. 우리 요거 작집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페이지 하단에 3번에 2번 동그라미 1번 임목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 되므로 뭐의 목적이 된다?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서 토지와는 별도로 거래할 수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 하고 똑같은가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도의 부동산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등기부가 따로 있다고. 그럼 별도의 부동산이니까 건물만 사고 팔 수도 있고 토지만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말도 맞죠. 근데 우리가 거래할 때는 이렇게 거래 안 하고 그냥 일체적으로 거래하죠. 내 땅만 살게, 건물만 살게 그러면 나중에 복잡해지잖아. 그죠? 어쨌든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임목 마찬가지. 토지 위에 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등기가 딱 되면 요거 건물과 토지는 별도의 부동산이다. 그 말하고 갖고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똑같은 내용이 진행되잖아 지금. 그죠? 자, 동그라미 2번. 그때 토지 소유권의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별도의 부동산이다 이 말이고. 3번. 임목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줄 것입니다. 임목을 보험에 붙여야 한다. 이런 말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웬 보험? 이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봐요. 이 물건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임목을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임목은 살아있는 물건이 맞죠? 생물, 그죠? 여러분, 생물은 저당권을 설정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수박이라고 합시다. 수박은 살아있는 물건이죠. 왜? 한 3일 되면 다 썩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수박을 1,000만 원치 줄 테니까 돈 1,000만 원 빌려주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이 수박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는데 비가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수박이 하나도 안 팔렸어. 그럼 다 썩어버리면 담보 가치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지? 그럼 내 돈 빌려주는 거 띵하다니까 저거 어떻게 받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담보물은 전부 다 생물이 아닌 무생물에다가 담보를 붙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생물이 아닌 거 아파트. 아파트 살아서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잖아. 그런 물건을 담보 잡는 거예요. 토지 살아서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여. 그런 것들을 담보 잡는 거예요. 생물은 담보 잡으려면 부담스럽다니까요. 이 나무를 아무리 재산 가치가 좋지만 이게 산불이 나면 다 탈 수도 있고 봄에 비가 안 오면 다 말라 죽을 수도 있잖아. 이거를 담보 잡아놓고 돈 빌려준다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생물이기 때문에 이런 임목을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뭐에 붙여야 된다? 보험에 붙여야 된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나무가 없어지거나 잘못되면 보험회사에서 물어준다라고 가입돼 있을 때만 여러분이라도 돈을 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목을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보험에 붙여야 한다는 말이 그래 나온다고. 생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물건 때문에. 동그라미 4번. 임목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임목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나누어진다면 임목 소유자는 뭐를 설정한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아, 이것도 당연한 얘기. 이거 이야기하십니까? 자, 여기 토지와 건물은 별도의 부동산이다. 맞죠? 근데 어떤 사연으로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건물이 을이 되면 소유자가 달라지죠. 그럼 이걸 보고 뭐라 부른다? 지상권이 설정되었다. 그 말하고 똑같죠? 똑같잖아 봐요. 나무도. 자, 갑의 땅에 갑의 나무였겠지. 근데 갑이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돈을 못 갚아주면 임목이 경매 처분되겠죠. 경매되어서 다른 소유자가 을이 왔다면 역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뭐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법정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림이 똑같다고 개념을 잡고 계셔야 돼요. 임목의 공식. 자, 임목 등기가 되면 임목 등기부가 작성되고 수목의 집단에 대한 소유자, 소유권 범위 등이 제3자에게 공시되는데 이러한 임목 등기의 공시는 임목 등기부 이외에 줄거야 되죠. 토지 등기부 어디에? 표제부에 등기가 기재됩니다. 자, 임목 지금 정도의 내용은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4번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들어오는데 요거는 물건들이 똑같은 법에 있는 겁니다. 좀 이따 읽어드리겠지만 다시 이해부터 하기를.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같은 법에 있는 물건인데 요것들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어디에 등기되어 있느냐부터 알아야 된다고. 어디에 등기되어 있을까요? 상당구 사항란에 그 취지가 기재됩니다. 이 상당구 사항란을 다른 말로는 해당구 사항란 그렇게도 말합니다. 어디 등기되어 있다고요? 상당구 사항란 또는 해당구 사항란의 취지가 기재된다. 이 상당구라는 말은 해당되는 구니까 소유권은 어디 있고 갑구 사항란에 있고 저당권은 어디 있고 을구 사항란에 있다는 말을 해당되는 구 사항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등기되는 위치는 알았습니다. 그럼 뭐를 등기했을까요? 등기되는 물건. 아까 임목은 나무를 등기했다 그랬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물건이 똑같지만 공장재단이 여러분 좀 설명이 좋으니까 공장재단이라는 말은 공장에 사용하는 물건들을 등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공장 가봤습니까? 어떤 공장이라도 가보면 공장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장을 구성하는 토지 있겠죠. 공장을 구성하는 건물도 있고 기계도 있을 거고 기구도 있을 거고 뭐 포크레인 공장에 이런 것도 있겠죠. 포크레인 또는 공장이니까 특허권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계도 수백억짜리가 있다는 거 동의합니까? 특허권도 수십억짜리 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토지 건물이라는 부동산도 있지만 부동산이 아니면서도 가치가 좋은 것들이 많다니까요. 이것들을 동산으로만 가져가 버리면 저당권을 설정 못하니까 이거를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봐줍니다. 그러니까 공장에 사용하는 물건들을 모두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봐주니까 이를 공장재단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 다음에 광업재단은 광업소에 쓰는 물건들이에요. 탄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광업소, 탄광에 가면 어떤 물건이 있습니까? 탄광을 구성하는 토지 있겠죠. 건물 있겠죠. 뭐 탄을 캐내는 기계도 있고 기구도 있고 뭐 레일도 있겠죠. 탄을 실어내기 위해서 레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광업소에 쓰는 물건들인데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니까요. 자, 그럼 이런 물건들을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보니까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말이 여기서
분리하면 뭐 처분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분리하면 처분할 수 없다. 무슨 소리시죠?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보니까 분리하면 처분할 수 없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시험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공장재단에 속한 토지는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공장재단에 속한 토지는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분리하면 처분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이 공부하는 사람은 당한다니까요. 왜 당하는가 하면 지금 토지는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랬죠. 토건 이래 오잖아, 그죠? 그럼 토지 건물은 중개대상물이 되지만 이 재단물에서 분리되면 처분할 수 없다. 왜 분리되면 처분할 수 없다?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되겠죠? 나 좀 어지럽다. 그럼 이거 기억해요. 분리하면 처분할 수 없다. 그죠? 이거 기억해놔야 돼요.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그래서 이걸 재단물이다 이래 부른다고. 광업소에 있는 물건들을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재단물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교재 4번 광업재단 공장재단 똑같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광업재단 1번 당연히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중개대상물이 된다. 등기를 하니까 이걸 뭐라고 불렀다? 준부동산이라고 불렀잖아요. 무엇의 목적이 되고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고 재단 구성 재산의 일부분은 개별적으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지금 했단 말이죠. 여기 있는 물건들은 개별적으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분리하면 처분할 수 없다. 4번 광업재단의 독특한 내용. 이 재단 등기 후 10개월 내로 뭐를 해야 된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된다. 10개월 내로 저당이 안 들어가면 이거는 등기를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자, 이런 재단물들은 왜 등기를 해줬다? 왜 등기해줬다?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그런데 이 물건들이 가치가 없거나 뭐 가치에 비해서 너무 많은 돈을 담보대출을 해주려면 안 빌려주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개월이 지나면 앞에 있는 등기의 효력은 상실한다 이 뜻이에요. 되겠죠? 왜 했다? 저당권의 목적이었는데 저당권을 설정한다면 의미가 없잖아 어차피. 그죠? 그 다음에 4번 했고 5번 재단에 속한 부동산의 등기부 어디에 기재가 된다? 상당구 사항란. 그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해당구 사항란의 취지가 기재됩니다. 똑같은 거 한 번 더 합시다. 공장재단 1번 기업재산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뭐가 된다? 중개대상물이 된다. 똑같은 말 하죠. 소유권과 저당권의 대상이 되며 요거 독특한 게 하나 놉니다.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임차권의 대상이 된다. 줄 닦아놓고 별표.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래 출발했잖아요.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공장재단에만 딱 오면 독특한 말이 뭔가 하면 이 공장재단은 임차권자가 아니지 저당권자가 동의를 하면 무슨 권리가 들어갈 수 있다? 임차권이 들어갈 수 있다. 요거 하나가 아주 독특한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또 왜 취지를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 이게 공장재단입니다. 토지, 건물, 기계, 기구, 포크레인, 특허권 이런 것들을 묶어서 등기를 했는데 어쨌든 저당권자가 저 담보 잡고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돈을 못 갚아주면 저당권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내 물건이니까 경매 처분할 거니까 사용하지 마세요. 이래 버리면 공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에요. 그래서 저당권자가 동의를 해주면 유일하게 뭐를 할 수 있다? 임차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공장은 돌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취지. 공장은 돌리는 게 국가적으로 이익이니까. 되겠죠? 그런 독특한 내용을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 3번 마찬가지죠. 재단 구성의 일부분은 개별적으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무슨 뜻이다?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당연히 저 재단 등기 후 10개월 내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고 등기는 어디 기록이 돼 있다? 부동산 등기부 중 어디? 상당구 사항란에 그 취지가 기재된다. 똑같은 말들이 지금 전달이 됐습니다. 최소한의 시행령에 있는 물건은 이 정도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단의 표는 다시 임목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표도 꼼꼼히 잘 읽으시고 실질적으로 이 중개대상물 파트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한 장 넘기시면 22페이지 하단에 중개대상물의 정리표 있습니까?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은 시험 때까지 서서히 새기셔야 돼요. 문제는 거의 여기서 다 나와요. 자, 표를 보는 방법. 제일 왼쪽에 중개대상물인 것 찾았나요? 거기 앞에다 번호를 1번 달아놓죠. 1. 중개대상물인 것. 조금 이제 그 인쇄물이 좀 희미해서 여러분 좀 보기가 불편한데 쭉 내려가면 2번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앞에 2번 달아놓고 그럼 이 표를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왔죠?
중개 대상물인 것 이거 아닌 것 이거. 그럼 객관식 문제를 물을 때는 다음 중 중개 대상물은 모두 몇 개입니까? 하면 인 것에서 묻는 거라고요. 또 이걸 알아놔야 아닌 것도 찾아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둘 중에 한 파트는 반드시 기억하시는데 자 1번 중개 대상물인 것에 일단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것 기본적으로 뭐다? 법정 중개 대상물. 오늘 공부했으니까 동그라미 해요. 토, 건, 입, 광, 공은 중개 대상물이다. 오늘 기본적으로 공부한 거잖아요. 토, 건, 입, 광, 공.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이면서도 행위 제한은 받아요. 행위를 제한은 받지만 이거는 사고 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사고 팔 수 있는 것 대표적으로 뭐 사인이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준공허가를 받은 매립지 줄 딱 꺼놓고 그러니까 사인이 이러니까 사건이 설정됐다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매립지가 땅이니까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사도, 도로예정지, 접도구역, 연안구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전부 땅이죠. 됩니다. 그러면 사도 이게 도로고 도로예정지도 다 땅이잖아요. 근데 이건 행위 제한을 받는 거라 도로만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을 받지만 개인적으로 사고 팔 수는 있다 없다? 있다. 그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도로예정지 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토지니까 사고 팔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는 게 맞지. 뭐로밖에 못 쓴다? 도로로밖에 못 써. 그러면 거기에 건물을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제한받잖아요. 행위는 제한받지만 사고 팔 수 있는 것은 됩니다.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수업을 하니까 예전에 수원에서 수업할 때 어떤 분이 그죠? 근데 선생님 아닙니다. 도로 예정지도 사놓으면 좋습니다. 아,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살짝 소개해 드린다면 자, 자기 땅이 이렇게 있는데 또는 도로가 예정될 땅을 구하는 거예요. 구해놓고 이쪽으로 이제 도로가 나겠지. 그죠? 그러면 이런 땅들은 도로밖에 사용 못하니까 뭐 건물을 짓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사놓으면 좋은 거 첫째 뭐 받을 수 있고 보상 받을 수 있고 보상을 받음으로써 이 땅의 가치가 또 올라가고 그죠? 그래서 도로 예정지를 사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수험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수업할 때는 도로 예정지는 사건이 제한받으니까 굳이 살 필요 없겠죠? 이러면 이렇게 하겠는데 그분은 저런 것만 찾아다닌다. 도로가 개발될 것, 그죠? 비교적 땅값은 싸겠죠. 도로 예정지니까, 그죠? 사놓고 나중에 개발이 되거나 주변이 좋아짐으로써 오히려 더 좋은 점이 많더라. 그것도 이 일리가 있더라. 그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동그라미 3번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 가처분, 가압류, 예고 등기된 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행위 제한을 받죠.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층 이상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제한을 받지만 사고 팔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거 4번 줄 거고 오늘 공부했습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랬잖아요. 그 되는 거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로서 아까 다 했습니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부동산 임차권은 중개할 수 있다. 됐습니다. 자, 특히 할 수 있는 것, 중개 대상물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적으로 잘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럼 객관식 문제 나올 때는 그럼 아닌 것도 알아놓으면 도움 되겠죠. 아닌 것 한가 봅시다. 거기 아닌 것으로서 공시 방법은 갖추었으나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 우리말로 하면 이 말이죠. 준부동산이지만 안 되는 거 그 말이에요. 준부동산 되는 건 세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안 되는 거 뭐 읽거나 마나 업권, 선박, 건설기계, 비행기, 뭐 등록된 자동차 이런 것들은 안 돼요. 당연히 안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6번 줄 거야 되죠.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분리된 토지 건물은 안 된다. 아까 이야기했죠.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그 다음 내려가면 거래가 불가능한 것.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죠? 거래가 불가능한 국유재산은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안 돼.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국가재산들을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중개 개입의 여지가 없는 것. 아까 이런 말 했죠? 상판떼기 보면 공경하는 것은 중개가 개입할 수 없다. 경매, 공매, 공용수용 그게 4번에 보면 상속, 정려, 기부채나 환매 이런 것들은 개입의 여지가 없다. 마지막으로 중개 대상이 아닌 권리, 점유권 안 된다고 들으셨죠? 근데 유치권은 지금 뭐라고 적어놨다? 가능할 수 있어. 무슨 뜻이죠 이게? 유치권의 설정은 안 되지만 이전은 된다. 그래서 가능할 수 있으면 그런 뜻이에요. 질권,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법정 붙으면 무조건 안 돼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신전속적인 임차권, 저작권, 대토권 이런 거 안 됩니다. 대토권도 일신전속적 한 사람에게만 가는 권리 이런 뜻이에요.
끝까지 대토권의 뜻을 알 이유가 여러분들이 있다 없다? 없어요.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 이래 알아들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 제3조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물건까지 이제 교재로 정리했습니다. 주 교재가 나오면 다음 주부터 좀 더 편해지실 겁니다. 오늘 전달했던 거 두 가지죠. 이 주 교재와 함께 뭐를 지참할 것? 암기표 지참해서 5, 6월 이론 강좌를 진행한다. 거기 전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